초라한 할머니의 손에 들린 아픈 강아지. 병원장은 냉정히 문을 닫았지만 그 뒤 검은 세단에서 내린 그녀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수의사입니다. 6년간의 대학 생활과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쳐 이곳 강남의 한 동물병원에 취직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입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친 길고양이를 동네 병원에 데려갔다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한 기억 때문입니다. 그날 제품에서 숨을 거둔 그 작은 생명 때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인이 없어도 아픈 동물이라면 누구든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이상과 달랐습니다. 이 엘리트 동물병원의 원장님은 솔직히 말하면 돈만 봅니다. 치료비를 선불로 받지 못하면 진료실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세요. 보호자가 카드를 여러 장 꺼내 긁어봐도 한도 초과가 뜨면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자선단체가 아니라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5시 진료 마감 30분 전이었어요. 병원 유리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남루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바구니 안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했어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이 애가 아파요. 좀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바구니를 들여다봤어요. 믹스견으로 보이는 중형견이었는데 탈수 증상이 심했고 체온도 낮았습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 즉시 수액과 항생제 투여가 필요했어요. 빨리 진료실로 가시죠. 지금 당장 치료해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장님이 대기실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차림새를 훑어보시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치료비는 얼마나 가지고 오셨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주머니를 뒤적이셨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애는 유기견인데 제가 주워서 먹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원장님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무료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치료비가 최소 80만 원은 나올 겁니다. 입원까지 하면 15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럼 할부로라도. 카드 있으세요? 신용도 확인 좀 해보시죠.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원장님이 단말기에 긁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도 초과.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들고 계신 바구니를 발로 밀어내신 겁니다. 강아지는 안았지만 분명한 거부의 의사가 담긴 동작이었습니다. 시간 낭비 마시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저희는 지금 마감 시간이라. 바구니가 바닥에 기울어지며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바구니를 바로잡으며 강아지를 다독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머니의 안경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묘하게 두껍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뿔테 안경. 할머니의 전체적인 차림새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안경테 옆면에 작은 렌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원장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 선생, 우리가 자선사업하는 줄 아나? 공짜로 약 쓰고 공짜로 시간 쓰면 병원이 어떻게 굴러가? 감상에 젖어서 일하고 싶으면 유기동물 보호소나 가. 여긴 사업장이야, 사업장.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바구니를 꼭 껴안으시더니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바구니를 옷으로 덮으며 빗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24시간 내에 사망할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지금쯤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 살아있기는 한 걸까?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찾아야겠다고. 병원 CCTV를 몰래 확인해봤어요. 할머니가 떠난 방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2시간을 헤맨 끝에 한 공원 벤치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바구니는 무릎 위에 있었고 강아지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물통으로 강아지 입에 물을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만으로는 파보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제 그 병원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제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도 안 먹고 이제 곧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병원장님이. 원장님 몰래 할 겁니다. 제 돈으로 약을 사서요. 사실 저는 이미 준비를 해뒀습니다. 전날 밤 동기 수의사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했어요. 수액, 항생제, 항구토제, 제 월급 3분의 1이 들어간 약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못해요. 원장님이 아시면 저도 잘릴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퇴근 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가구는 낡았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는데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액 라인을 잡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따뜻한 물주머니로 몸을 감싸뒀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측정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다행히 강아지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작은 소리로 짖기도 했죠. 나흘째 되던 날 강아지가 스스로 일어나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셨어요. 살았어요. 이 애가 살았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구나. 돈이 아니라 생명, 생명을 살리는 이 감동.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엘리트 동물병원 내부 감시 카메라가 약품 보관실을 여는 제 모습부터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출근하자마자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잠깐 원장실로 들어와. 원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가웠으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모니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제가 약품실에서 수액과 약을 꺼내는 모습.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원장님의 질문은 차가웠습니다.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은 필요 없어. 내가 물어볼 건 하나야. 내 허락도 없이 병원 약품을 몰래 가져간 거 맞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공짜로 치료해 준 거지? 원장님이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미쳤나? 내가 뭔데 내 병원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 내가 산 약이야? 내가 돈 주고 산 약이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정말 위급한 상태였고. 닥쳐. 위급하면 뭐 어쩌라고. 세상에 위급한 동물이 한둘인가. 다 공짜로 치료해주면 병원이 망해. 넌 지금 내 사업을 망치고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원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순간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진정하시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장님이 제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내 월급 따위로 내 병원 물을 흐리지 마. 원장님의 주먹이 제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리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충격과 모욕감은 컸어요. 저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로 해고야. 계약 위반으로 3개월치 월급도 반납하고. 원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야? 넌 절도야. 고소 안 당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도 부당해고가 아닌 명백한 제 잘못으로 인한 해고. 이제 수의사 경력에 큰 오점이 생긴 겁니다.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예요. 10분 안에 짐 싸서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외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규칙을 어긴 사람이니까요. 개인 물품을 챙기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 하나에 사진 액자와 머그컵, 책 몇 권을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석 달간의 수의사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하더니 점점 강해졌어요. 우산도 없이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 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여전히 저는 해고된 수의사고
3개월치 월급을 반납해야 하고 앞으로의 진로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할머니 댁 근처 공원까지 왔을 때 비는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앉아 있고 싶었어요. 잘한 일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강아지를 살린 건 분명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커리어를 망쳤습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감상에 젖어 충동적으로 행동한 어리석은 짓이었을까? 문득 할머니와 강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최소한 그 애는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 생각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에 묻혀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차가 아니었어요. 중저음에 묵직한 엔진음, 고급 차량에서나 들을 법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트 동물병원 앞 도로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서고 있었어요.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모델. 한 대도 아니고 4대나 되었습니다. 차량들이 일렬로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우산을 펼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모습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점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짙은 네이비 색상의 고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화장도 세련되게 하셨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같은 사람인가? 정말 같은 사람인가? 할머니는 아니,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분을 호위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병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셨는데 검은 세단들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원장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저 기억하시나요? 원장님은 그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했어요. 하지만 화장을 한 얼굴과 고급 의상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그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였어요. 그걸 원장님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일주일 전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원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발로 밀어내신 그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원장님은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계셨어요. 검은 세단,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할머니의 모습.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는 하늘법률사무소의 박민준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저희 의뢰인이십니다. 변호사, 그 단어만으로도 원장님의 안색이 더 나빠졌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로? 의뢰인께서는 일주일 전 귀하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유기견의 치료를 요청하셨으나 귀하는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건 치료비 문제였고 거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원장님께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병원 내부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각도의 훨씬 선명한 화질의 영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안경, 그 두툼한 뿔테 안경, 거기에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원장님이 바구니를 발로 밀어내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음성도 매우 선명했어요. 시간 낭비 마시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 아닙니까? 원장님이 급하게 항변하셨어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자신의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로 자신의 시점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내부 CCTV 영상이었어요. 어떻게 구한 거지? 원장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 법원 명령이구나. 증거 보전을 위한 법원의 영상 제출 명령. 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청백해지셨어요. 영상에는 제가 나왔습니다. 약품실에서 수액과 약을 챙기는 제 모습. 그리고 며칠 후 원장실에서 원장님이 제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장면.
내 월급 따위로 내 병원 물을 흐리지 마. 원장님의 고함 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치는 장면도 명확하게 보였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최소한의 치료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치료비가 응급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9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급하게 말을 끊으셨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폭력은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원장님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이것은 고소장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폭행죄,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총 형사 2건, 민사 1건입니다. 원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원장님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영상, 음성, 목격자 진술까지. 원장님께서 다툴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파란 불빛이 빗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 2대가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4명이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원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트 동물병원 원장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폭행 및 동물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경찰관이 원장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원장님은 저항하려 했지만 2명의 경찰관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중입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원장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핏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출구를 찾는 것처럼. 이사장님, 아니,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원장님이 그분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용서요?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열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악덕 동물병원 87곳을 고발하고 폐업시켰습니다. 선생님이 88번째입니다. 원장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88번째 병원을 찾는 동안 저는 수많은 동물들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걸 봤어요. 수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 생명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절제되고 그래서 더 무서운 분노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문전박대한 그 수많은 동물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셨나요? 치료비가 없어서 발길 돌린 그 보호자들에게는요? 원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선가가 아닙니다. 복수자입니다. 동물들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목소리가 없으니 제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경찰이 원장님을 경찰차로 안내했습니다.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다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요? 그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함께 왔어요. 선생님. 그분이 제 앞에 섰습니다. 이게 대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비에 젖은 벤치였지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셨죠? 할머니가, 아니, 어떻게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군요. 저는 K동물정의 재단의 이사장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건물 소유주라고요? 이 건물은 제 남편이 생전에 구입한 부동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이 건물을 동물병원에 임대해왔어요. 좋은 목적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분이 엘리트 동물병원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제12조, 임차인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귀하의 불법 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병원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남루한 차림, 아픈 강아지, 안경에 달린 카메라. 모든 게 계획된 테스트였던 겁니다. 저도 시험이었던 건가요?
제 질문에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선생님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변수요? 저는 그 병원장의 악행을 폭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저를 따뜻하게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의 얼굴에 온화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월급으로 약을 사고 자신의 시간을 써서 강아지를 살렸습니다. 해고될 것을 알면서도요. 그건 제가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던 것이었습니다. 뭘 찾으신 건데요? 진짜 수의사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수의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수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이요. 비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됐나요? 제 질문에 그분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집에서요.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아났으니까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명함을 건네셨어요.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에 이 주소로 와주시겠어요? 명함에는 K동물정의재단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빌딩이었어요. 무슨 일로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분이 다시 차로 향하셨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렸고 그분이 타셨어요. 차량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해고당한 게 아니라 해방된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차량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손에 든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불편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K동물정의재단,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단 자산 규모 500억 원, 전국 27개 지부, 변호사 30명, 수의사 50명이 소속된 대형 조직, 그리고 이사장 박순자 여사의 프로필, 남편은 대기업 부회장 출신, 평생 동물보호 운동에 헌신, 악덕 동물병원 87곳을 고발하여 모두 승소한 인물, 동물보호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제가 그런 분을 만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분이 무슨 제안을 하실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1층 로비에는 K동물정의재단이라는 커다란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명함을 보여주자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2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한쪽 벽면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저를 이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분이 계셨어요. 어제와 달리 편안한 느낌의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렸네요. 희망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것은 엘리트 동물병원의 폐업 처리 서류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어요. 해당 병원은 영구 폐업됩니다. 폐업, 원장님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 재판 일정입니다. 1심은 다음 달 15일에 시작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신규 동물 메디컬 센터 설립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물 메디컬 센터요? 어제 폐업시킨 그 병원 자리에 새로운 병원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요. 그분이 서류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설계도, 예산안, 장비 목록, 모든 게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이 병원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일반 동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둘째, 유기동물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무료 진료요? 그럼 운영이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저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서류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신 CT 장비, MRI, 수술실 3개, 입원실 20개, 그리고 직원 구성안에는 수의사 5명, 간호사 10명,
행정직원 3명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의 원장직을.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선생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선생님이 이 병원의 원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력도 짧고 경영 경험도 전혀 없는데요. 경영은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생님께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선생님의 그 마음.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죠? 당연합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동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할게요. 제 대답에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건가요? 네. 할게요. 아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꿈꿔온 일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계약서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들을 논의해 볼까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의 운영 방침, 진료 철학, 직원 채용 기준. 모든 것이 제 가치관과 일치했어요. 병원 개원은 3개월 후를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병원들을 견학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태호 씨 되십니까? 저는 검찰청 조사관입니다. 엘리트 동물병원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검찰청에 갔습니다. 조사실에는 검사와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앉으세요. 오늘은 피해자이자 목격자로서 진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목격한 원장님의 행동들, 폭행 당시의 상황, 병원의 운영 방식,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선생님께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변화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도 재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원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원장님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장님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분노, 원망, 그리고 후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 원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원장님. 자네가 증언할 건가? 사실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원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대로라. 그래, 그게 맞겠지. 원장님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존경했던 분이었습니다. 수의학을 전공한 선배였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은 길을 잃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먼저 보게 됐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자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박순자 이사장님도 계셨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의자가 유기견을 데려온 보호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바구니를 발로 밀어낸 것, 치료를 거부한 것, 그리고 나중에 저를 폭행한 것까지.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피의자가 치료를 거부한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운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수의사 윤리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했으며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직원에 대한 폭행은 직장 내 권력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원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또한 향후 5년간 동물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패정, 원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원장님은 반응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박순자 이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병원을 만들 차례네요. 그날 오후 저는 예델리트 동물병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문이 붙어 있었어요. 낡은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공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고 내부를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옛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끝과 시작. 한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병원 이름은 정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희망 동물 메디컬 센터는 어떨까요? 그 강아지 이름을 따서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낡은 병원은 완전히 해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3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 1층은 접수실과 대기실, 진료실 3개. 2층은 수술실과 입원실. 3층은 재활치료실과 직원 휴게실.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어요. 개원 일주일 전, 저는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장비들, 깨끗한 진료실, 넓은 입원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원장님, 내일 직원 오리엔테이션 준비 다 됐습니다. 새로 채용한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저는 원장님이라는 호칭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신입 수의사였는데 이제는 병원을 이끄는 원장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수의사 4명, 간호사 9명, 행정 직원 2명. 총 15명의 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병원의 원장 김태호입니다. 저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절대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선단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단지 그 대가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병원의 운영 방침을 설명했어요. 일반 환자들에게는 적정한 진료비를 받고 유기동물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치료한다. 그 차액은 재단에서 지원받는다. 질문 있으신 분? 한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믿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는 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소수의 악용 사례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수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원일이 다가왔습니다. 홍보는 최소한으로 했어요. 간판을 달고 지역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란한 개업 행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개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새 병원의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새 가구 냄새. 오전 9시, 첫 환자가 왔습니다. 중년 여성분이 고양이를 안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새로 생긴 병원을 봐서요. 환영합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고양이가 며칠 전부터 밥을 잘 안 먹어요. 걱정돼서 저는 고양이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가벼운 위장염이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3일 정도 먹이시면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비는 12만 원입니다. 여성분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총 15명의 환자가 왔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환자 수가 조금씩 늘었어요. 하루 평균 20명 정도. 그 중에서 4명은 무료 진료 대상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 애가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는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진찰부터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아지는 뒷다리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 비용은 최소 200만 원은 들 거예요. 할아버지,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선생님,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돈이 없어요. 이 애를 살려줄 수 없다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료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요? 이 병원은 그런 곳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해주는 병원이라는 소문이요. 어느 날 박순자 이사장님이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셨어요? 네, 이사장님.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이번 달 운영 보고서를 봤어요. 무료 진료 비율이 30%네요. 네, 너무 많나요? 아니요, 완벽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이사장님이 병원을 둘러보셨습니다. 깨끗한 시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대기실에 앉아 있는 환자들. 희망이 보러 오셨어요? 제 질문에 이사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이사장님을 입원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희망이가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희망아, 이사장님이 부르자 희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많이 컸네요.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희망이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걸 바꿨어요. 이 아이 덕분에 선생님을 만났고, 이 병원이 생겼고, 앞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날 겁니다. 이사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건가요?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병원장을 폭로할 계획만 있었어요.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죠. 가장 아름다운 보너스요. 그렇다면 제가 돕지 않았어도 희망이를 치료하셨겠네요? 물론입니다. 연기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희망이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럼 제 행동은 선택이었어요, 선생님.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옳은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선생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어요. 환자 수는 하루 평균 40명으로 늘었고 직원도 3명 더 채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놀랐어요. 옛 원장님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김 선생에게, 자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 컸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네. 엘리트 동물병원은 문을 닫았고 수의사 자격도 정지됐네. 지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내가 평생 경멸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많은 걸 배우고 있네. 돈이 없어도 치료받아야 하는 동물들, 주인이 없어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생명들. 내가 외면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네. 자네의 병원 소식을 들었네. 자네가 원장이 됐다고. 그리고 내가 절대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네, 진심으로. 나는 이제 다시는 수의사로 일하지 못할 걸세.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자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절대로 나처럼 돈에 눈이 멀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게. 자네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끝까지 지켜주게나.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예전 원장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길을 잃었을 뿐이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원장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원장님께서 진정으로 변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격 정지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2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 이사장님, 그리고 몇몇 단골 고객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해고당한 신입 수의사였습니다. 미래가 막막했고, 제가 옳은 일을 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신념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신념. 모든 동물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저는 박순자 이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희망이를 통해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더 많아요. 원장님. 선생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파티가 끝나고 저는 홀로 병원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병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고당하고 모욕당하고 미래가 불확실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요. 입원실로 갔습니다. 희망이가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쓰다듬어줬습니다. 내가 모든 걸 시작했어. 희망아. 희망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순수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살릴 거야. 너처럼 아프고 버려진 동물들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하는 것. 어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내일 첫 환자 예약. 한 어머니가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답장을 보내고 병원 불을 껐습니다. 간판에 불빛만 켜진 채로 남겨뒀어요. 희망 동물 메디컬 센터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